여러분,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후추나 감자 같은 아주 평범한 식물 하나가 세계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심지어 초강대국을 탄생시켰다면 이게 믿어지세요? 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란 책을 바탕으로 식물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길가에 핀 작은 풀이나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채소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꿨다니 솔직히 쉽게 와닿지 않죠. 아마 대부분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식물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정 식물을 갖고 싶어 했던 인간의 그 통제 불가능한 욕망, 바로 그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 진짜 힘이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욕망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후추입니다. 뭐 지금이야 마트 가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향신료잖아요. 하지만 15세기 유럽에서는 이게 그냥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와 권력 그 자체였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금 열쇠나 마찬가지였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당시 후추 1g의 가치가 순금 1g이랑 똑같았어요. 말 그대로 검은 황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후추를 손에 쥔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다는 뜻이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후추 무역을 독점하려고 정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후추에 열광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살짝 썩어가는 고기의 그 역한 냄새를 감쪽같이 가려주는 마법의 가루였고요. 또 식탁에 후추를 툭하니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부와 권력을 뽐낼 수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너도 나도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욕망이 인류 역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로 가는 길을 열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성공하고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위대한 탐험의 출발점에 바로 이 작고 까만 후추 알갱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후추 하나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거대한 해양 제국을 만들어낸 셈이죠. 세상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다음 주인공은요, 한때 유럽에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불리면서 엄청 천대받았던 감자입니다. 왜냐고요? 흙 속에서 자라는 데다 모양도 울퉁불퉁 흉측하다고요. 하지만 이 천덕꾸러기 감자다 아일랜드의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기막힌 역설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끔찍한 도미노 효과를 한번 보세요.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감자는 당시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하나의 품종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1840년대 감자 역병이 한번 휩쓸자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400만 명은 살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당시 막 산업화의 불길이 타오르던 미국에게 이 400만 명의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그야말로 마른 장작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들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의 공장을 돌리고 철도를 깔았고 결국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발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존 F 케네디, 월트 디즈니, 심지어 몇몇 대통령들의 조상이 바로 이때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감자 하나가 바꾼 역사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느끼게 해주죠. 자, 이제 하얀 금이라 불렸던 목화, 그리고 우아한 찻잔 뒤에 숨겨진 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식물은 인류에게 산업혁명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선물을 주었지만 동시에 노예무역과 전쟁이라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시작은 영국 상류층이 인도산 면직물의 그 부드러운 감촉에 완전히 매료되면서부터였어요. 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영국은 이걸 법바르고 더 싸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증기기관 같은 기계들이 발명되었고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시대로 뛰어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계속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했겠죠? 그 연료가 바로 원료인 목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목화를 생산할 최적의 장소가 바로 미국 남부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화를 따르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의 손길, 즉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목화밭을 일구게 한 것이죠. 결국 하얀 금, 목화를 향한 욕망이 노예무역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먹고 자란 셈입니다. 보통 우리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위대한 인도주의적인 결정으로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이 측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이게 남북전쟁의 판도를 뒤집기 위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정치적인 한 수는 아니었을까요? 핵심은 영국이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화 수출이 끊기면 영국 방직 공장들이 다 멈출 테니 영국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걸 간파한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이렇게 전쟁의 명분을 자유와 노예 해방으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미 노예제를 폐지했던 영국이 남부를 도울 명분이 아예 사라져 버린 거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링컨이 목화 때문에 벌어진 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동안 영국은 또 다른 식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바로 차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중국의 차에 완전히 중독됐는데 차값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계속 중국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악명 높은 삼강무역입니다.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강제로 팔고 그 돈으로 차를 사온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중국은 아편 중독으로 나라 전제가 무너졌고 이걸 막으려다 벌어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참패했죠.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청나라는 속절없이 몰락했고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시대로 불리는 백년국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차 한 잔에 대한 욕망이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식물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였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이렇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만, 우리가 식물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반대는 아닐까? 식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남고 더 널리 번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교묘하게 이용한 아주 치열한 전략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후추, 감자, 목화, 차. 혹시 이 모든 게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식물들의 아주 거대한 전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 작은 균열 하나를 냈기를 바랍니다.